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화증권 빌 오브 레이딩에서 약어로 이제 BL이라고 하는 증권에 대해서 배우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LC에서 정해진 그 날짜에 수출을 완료하고 수출을 해왔다는 그러한 증빙서로서 선사로부터 BL을 발급받아서 그것을 매입은행에 제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출 대금을 이제 회수하게 되는 그러한 증빙서류가 바로 BL이 되겠고, 반대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이 BL을 인도받아서 그것을 선사에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사에서 인도 지시서 딜리버리 오더 DO를 발급받아서 물건을 찾아가게 되는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물건을 제 날짜에 선적했다는 하나의 증빙서류, 그리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그 BL을 통해서만이 바로 자기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건을 찾아갈 수 있게 되니까 바로 운송에 있어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L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BL이란 해상 운송 계획의 증거 서류이다. 그래서 선사돈 또는 해상 운송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그 당사자들이 성실히 이행했다 하는 그런 운송 계획의 증거 서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사나 또는 이제 그 대리 운송 수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내가 화주가 운송을 위탁한 그런 물건을 내가 잘 받았다 하는 하나의 이제 영수증에 가까운 그런 증거 서류가 되는 것이고, 또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그 증권의 소지자가 바로 그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에서 valuable instrument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서 홀더라는 것은 바로 수입자이던 또는 그 수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 수입 물품을 양도를 했게 되면 그 양수받은 사람이 이 물건의 이제 소지인이 되겠죠. 근데 그 물건의 소지인이 또 그 비해를 소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소지인도 바로 양도받은 자, 즉 양수인도 그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여기서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바로 유가가 뭐죠? 돈으로 어떤 값어치를 환산할 수 있는 그러한 증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양도와 양수를 거쳐서 서로 이제 매매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수입자가 그 물품을 이제 수입을 했는데 자기가 직접 통관을 하지 않고 그런 물건을 바로 다른 제3자에게 그 물건을 양도해서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이 BL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화증권의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한번 조목별로 살펴보게 되면, 선박에서의 인도된 물품의 수령증에 따라서 receipt of goods, 선박에서의 내 물건을 운송해 주세요 하고 이제 맡기게 되면 우리가 뭐 우체국을 가든 또는 택배사에 가든 어떤 그 영수증을 받게 되죠. 바로 그러한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증권이다. 여기서 이제 피배서인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BL의 양수인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BL의 양수인도 배설을 해서 권리를 이전받았다고 해서 피배생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사람도 바로 그 BL을 갖고 있게 되면 그 BL에 해당되는 그런 물품을 자신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제 갖게 되죠. 그래서 권리증권은 다큐멘트 타이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이다. 그래서 evidence of contract coverage 이렇게 또 정의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선화증권의 소지인은 바로 선화증권과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상환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제 운임을 다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제 운임을 다 계산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바로 이제 물건을 찾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럼 선화증권의 이제 발행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순서를 살펴보게 되면, 만약에 이제 선적 물품이 있죠. 이것이 FCL 화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LCL 화물일 수도 있죠. 그래서 선적품이 이제 일단 있게 되면은 이 물품의 화주는 해당 포워더에게 이것은 이제 운송 계약을 이제 의뢰를 하게 되죠. 그러면 해당 포워더는 선사하고 또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앞 시간에 배웠던 그 빈 컨테이너를 인도받아가지고 물품을 적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두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FCL 화물 같은 경우, FCL 경우는 바로 부두의 그 CY로 입고가 되죠. 또는 이제 ICD로 이제 입고가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부두로 이제 입고가 되면은 여기서 부두 수출증을 받게 되죠. 일명 이제 리시브드 BL이라고 그러는데,
또는 이제 부두에서 이것을 받았다. 그래서 딱 receive해서 또 DR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래서 이 received BL을 이제 수치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수령한 다음에, 화주는 수령한 다음에 이것을 선사에 제출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바로 비로소 BL을 이제 발급받게 되죠. 바로 이제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고, 만약에 이제 LCL 화물이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이것은 CY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이제 혼재를 해야 되니까 바로 이제 CFS로 가게 되겠죠. CFS 가가지고 컨테이너에 이제 입고가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또 리시브드 BL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리시브드 BL을 발급받은 다음에 이것이 본선에 이제 적재가 되면은 리시브드 BL에다가 온보드 노테이션 해가지고 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다 하는 그러한 증명을 바로 선사로부터 받게 되죠. 여기서 증명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처음에 발급받았던 리시브드 BL에다가 선사가 스탬프로 온보드라는 그러한 표시를 빵 찍든지 아니면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보드 노테이션이 되겠습니다. 비로소 이 온보드 노테이션이 거기에 BL의 표시가 되어야지만이 수출자는 이것이 이제 내부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일반적인 절차를 밟게 되고, 여기서 shipping application이라는 것은 선적 신청서라고 그러죠. 처음에 이제 화주는 물품을 제작할 때 어느 정도 기일이 가면 이 물품의 제조가 끝나고, 그래서 선적을 할 시기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나름대로 이제 스케줄을 잡게 되죠. 그러면 그 스케줄이 끝나게 되면 여기에다가 실어된 물건은 얼마고 대체적인 그런 중량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선사에다가 제출을 하죠. 그래서 물건을 싣고 싶습니다. 흔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선박회사의 선복, 그죠? 물품을 실을 것을 예약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렇게 선적 신청서를 해가지고 이제 물건이 입고가 되면은 쉬핑 오더가 이제 발급되죠. 입고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입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그 화주의 그런 공장에다가 이제 컨테이너를 대여를 해주고, 바로 그 상태에서 선사에 이제 선적 지시가 떨어지게 되는데, 가가지고 현품을 확인을 하고, 눈으로 확인을 하고, 또는 어떤 그러한 증빙서를 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적합 물품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선사는 선장 또는 1등 항해사에게 그 물품 실어라 하는 그러한 지시서를 내리게 되죠. 그것이 바로 Shipping Order, SO, 선사의 선적 지시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물건이 이 본선에 실리게 되면, 본선 수출증에서 매트리스트 MR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여기 지금 부디 수출증하고 거의 이제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그 메이트 리시트 하면 배의 1등 항해사가 이제 발행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재래 화물일 경우에, 지금은 이제 이런 본선 수출증보다는 이제 리시브드 BL 또는 부디 수출증, 이것을 이제 발급받는 것이 보통 이제 일반화되어 있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메이트 리시트 해가지고 MR을 발급받은 다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이 본선에 적재되었다는 그러한 표시를 선사로부터 발급받은 그 BL에다가 바로 인증을 받아야지만이 비로소 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선화증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상선화증권에는 이제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선화증권은 상당히 그 종류가 많은데, 이것은 보통 하나의 그 BL이, 원래 하나의 BL인데 이것이 어떤 절차나 어떤 단계를 거쳐가면서 무슨 다른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다르게 불려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뭐 BL이 굉장히 그 종류가 많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의 BL이 몇 가지의 그런 단계를 거쳐서 다르게 이름이 불려질 수 있다. 마치 그 신용장의 그 단계에 따라서 여러 이름으로 동일한 신용장이 다른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는 것 같은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적 선화증권, Shift BL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운송화물을 이제 본선에 반드시 그 적재를 한 후에 이제 발행한 선화증권인데, 가장 그 이상적이고 완전한 그러한 선화증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상의 발행 일자가 바로 본선 적재 일자가 된다. 그래서 선화증권을 이제 발급한 그러한 날짜가 이제 선화증권, BL에 이제 기재가 되면은 그 기재된 날짜가 바로 본선에 즉 배에다가 이제 물품을 실은 그 날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 정확하게 그 날짜에 정해진 날짜에 물품을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를 확인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서류가 되니까 바로 BL로서는 가장 완전하게 법적인 성질을 갖춘 그런 BL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치선화증권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말로 이제 수치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CY에 이것이 물품이 이제 입고된 다음에 입고되었다는 그러한 증빙서류로서 발급받는 BL, 그것을 리시드 BL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실무상에서는 이제 프로딩 컴퍼니에, 프로딩 회사에 계시는 분들은 리시드 BL이라고 안 그러고 보통 체크 BL 이렇게 부르죠. 실제로 그 물건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런 것을 체크한다. 그래서 이제 체크 BL이라고 하는데, 실무상에서 이렇게 쓰이는 거고, 이론상에서는 체크 BL 이런 말을 쓰지 않죠.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만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자, 지금 부두에서 지금 이제 CY에 이렇게 물건이 컨테이너가 입고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고가 되었다는 그런 증명서로서 리시드 BL을 이제 발급받게 되는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지금 이 물품을 배에 선적을 해야 되는데, 이 배가 지금 선적하기 위해서 항내에 지금 이제 정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차례가 오지 않고 지금 자기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라든지, 또는 만약에 9월 10일이 선적일자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 9월 10일에 선적할 배가 아직 여기 입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9월 10일이 지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8일이나 7일을 이렇게 봤을 때, 원래 이 배는 이 날짜, 9월 10일날 선적을 해야 되는데, 이 화주가 물건을 입고한 날짜가 바로 7일이나 8일이다. 그렇게 되면 바로 물건을 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배가 이제 입항하러 이제 오고 운항하고 있는 중이라든지, 또는 이제 입항을 하였지만 자기 차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제 항내에 이렇게 정박 중이다. 그럴 때, 일단 그 물품을 이제 배시키기 위해서, 물품을 이제 인수를 받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인수받았던 증거서류로서 발급하는 것이 Received BL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선 적재 선화증권에서 온보드 BL이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CY에서 입고가 된 다음에 배가 입항을 해가지고 CY에 있는 물건을 여기다 실었다. 본선에다 딱 실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때 비로소 이 Received BL에다가 기발행된 Received BL에다가 선사해서 바로 이 물건이 본선에 적재되었다 하는 증거로서 온보드라는 그러한 문구를 BL에다가 기재를 하게 되죠. 또는 뭐 스탬프를 찍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바로 이것은 비로소 완벽한 법적인 성격을 가진 그러한 BL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Shipped BL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Shipped BL하고 온보드 BL은 결국 이제 같은 말이 되겠죠. 근데 Shipped BL 같은 경우는 Received BL의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배열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온보드 BL 같은 경우는 한번 수치를 거치고 그 다음에 본선에 적재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용장에서 특별히 이제 명시되지 않는 한 Received BL은 수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두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것만 가지고 그 신용장을 수출 대금을 매입을 의뢰한다. 그렇게 되면 은행으로서는 이것이 분명히 CY에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이 물건이 실제 그 배에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요 정해진 날짜에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로 Received BL은 은행에서 수리를 거절하고, 이 발급받은 Received BL에다가 온보드라는 그러한 표시가 찍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바로 온보드 매입을 이제 허락을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무사고 선화증권이 있다. 클린 BL 이렇게 되는데, 이 클린 BL은 바로 물품을 이렇게 적재를 할 때, 그때 물품의 포장 상태라든지 외관적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그것이 이상이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서류인데, BL은 이제 하나의 이제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 BL상에 그 리마크라는 란이 있어요. 참고 조항 거기에 여기에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것.
만약에 물품을 실을 때, 그 물품이 외관상으로 이상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선사가, 여기에다가 뭐 몇 개는 부서졌다. 몇 개는 파손되었다. 그런 상황을 여기 적게 되죠. 그죠? 이걸 적어야지만이 나중에 이제 선사로서는 그 운송에 대한 그 책임을 이제 면책받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리마크 안에다가 그러한 어떤 그 물품의 하자 상태, 포장의 어떤 파손 상태 그런 것들을 여기다 기재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즉 신용장 환원 그리고 선적서는 매입 은행에서는 바로 이런 것을 매입을 거절한다.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리마크 안에 아무것도 이제 기재되지 않은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 리마크 안에다가 어떤 파손의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재가 되면은 그것은 바로 dirty bear. 그래서 더럽혀진 비엘이라 해서 dirty bear 또는 이제 foul bear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정상적인 비엘로 이제 발급받게 되려면은 결국은 dirty bear 또는 foul bear을 발급받으려면 바로 클린 비엘로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화물 보상장 그런 것을 그 선사에다 제출을 해가지고 이제 받게 되는데 그 나중에 또 차근차근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행식 선화증권이 있다. 김행식 선화증권은 이제 BL에 보면은, BL은 이제 선사마다 조금씩 양식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표준적인 것을 보면은, 여기 선사의 그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좌측면에 보면, 콘사인이, 그래서, 수치인 또는 이제 노티파이 칼럼 해가지고 착화처 그런 것들이 이 칸에 있게 되는데 여기에 이 수치인이잖아요. 이 물건을 누가 받을 것인지 바로 이제 받을 사람을 여기다가 기재를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컨사이먼트라 그러는데 여기에 바로 이 물건을 받을 사람의 주소 이름을 정확하게 딱 타이핑해서 기재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김영식 선화증권이 되겠고 이것은 결국은 여기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특별하게 금지되어 있지 않은 한 이것을 다시 배설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양도가 가능한 그런 선화증권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요, 그럼 이제 지시식 선화증권이다. 그 다음에 적사 선화증권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지시식 선화증권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이게 컨사이먼트 안에 오더 BL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 to order 이래가지고 누구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이 선화증권을 넘긴다, 양도한다. 바로 그러한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의 무역거래에서는 바로 원칙적으로 이 order BL을 이제 사용하게 되고 화물의 수화연을 적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of X, to order of X bank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보통은 to order of XX bank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결제가 누구에 의해서, 결제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이제 신용장을 이렇게 예를 들게 되면, 신용장은 처음에 이 BL에 대한 권리가 바로 그 신용장 개설은행을 통해서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이제 이 BL이 양도가 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BL은 은행을 경유해서 그 수입자에게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용장을 만약에 유잔스 LC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한부 신용장을 발급했다 그렇게 되면 그 수입자는 신용장 대금에 대해서 전부 다 그 예치금을 다 은행에다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갚지 않게 되면은 바로 그 BL의 권리는 바로 은행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도 있고 설령 처음에 신용장을 오픈할 때 전액을 전부 다 예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은행을 거쳐서 그 BL이 수입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처음에 이 BL을 받은 그 은행이 바로 이렇게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시에 의해서 수입자에게 넘겨준다 하는 그러한 지시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to orde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신용장 같은 경우는 전부 다 to orderable access bank라고 여기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to orderable access bank 해서 여기에 양도받은 사람의 그 주소나 이름이 여기에 딱 기재가 되겠죠. 그럼 이제 비로소 은행을 통해서 그 수입자에게 이 BL이 이제 양도를 이제 받게 되는 그러한 절차를 진행을 함으로써 수입자는 이 BL을 은행으로부터 BL을 인수받아서 이제 물건을 이제 통관을 하게 되죠. 바로 이제 그런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적색 선화증권이다. 레드 BL 이렇게 했는데 보통의 선화증권과 이제 보험증권을 결합시킨 것을 말하게 되는데, 이
선박에 실려있는 그러한 물건이 이제 운송 중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고에 대해서 운송회사가 바로 그 보상을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레드 BL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화증권하고 보험증권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기간경관 선화증권에서 보통은 정해진 그 날짜, 선적일자에 만약에 토텐이다 그러면 선적이 진행된 그런 날짜로부터 어떤 일정 길이 지나기 전에 매입은행에 이 선적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날짜가 지난 것. 그래서 기간경과 선화증권, 그죠? 보통은 선적 일자로부터, 그 선화증권 발행 일자로부터 21일이 경과한 선화증권, 그것을 바로 스테일 BL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BWT 조건에서는 사용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신용장에서 특별히 이것을 받아들이라 하는 그러한 조항이 없는 한 바로 기간경과 선화증권 스테일 BL은 은행에서 수리가 되지 않는다. 다음에 집단 선화증권 그래피치 BL 이렇게 되는데, 보통 혼재 상태를 거쳐서, 이 CFS 상태를 거쳐서, 또는 뭐 CY도 좋습니다. 여러 명의 그 하주의 물건을 이제 집합해가지고, 이 포워드를 통해서, 이 선사의, 물품 선적을 이제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받게 되는 것이 보통 이제 통례인데, 그러면 선사에서는 그 개별 화주에게 전부 다 BL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한 장의 BL만 발급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마스터 BL이죠. 그러면 포워드는 바로 이 마스터 BL을 이제 발급받게 되고, 이 마스터 BL을 근거로 해서 다시 제2의 BL을 발급받아서 다수의 그런 화주에게 BL을 이제 발급하게 되죠. 바로 그것을 그룹 피직 BL 또는 이제 하우스 BL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제3자 선화증권에서 이것은 중개무역에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부산서 대만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중간에 뭐 홍콩을 들렸다, 그죠? 그러면 선적은 부산서 하였지만 일단 홍콩에서 한번 들려서 이것이 어떤 그 환적 과정을 거쳐서 다시 대만으로 갔는데 홍콩에서 그 BL이 발급됐다. 그렇게 되면 원래의 BL 발급지는 부산이었는데 바로 이제 홍콩으로 그 발급지가 뒤바뀌게 된 거죠. 바로 이런 것을 바로 third party BL에서 제3자 BL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는 특별한 금지 사항이 없는 한 이것을 수리하도록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통과 선화증권인데, 이것은 해상이든 육상이든 다른 이종의 수단을 사용해서 2명 이상의 해상 운송인 그리고 육상 운송인이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운송할 경우에 최초의 운송인이 전 과정을 책임을 지고 발행하는 운송증권이라서 이제 복합 운송증권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 파리에서 뭐 모스크바로 이렇게 간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되면 뭐 모스크바보다 한 그리스쯤 할까요? 그리스에서 뭐 저쪽에 뭐 영국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내륙을 이제 통과할 때는 내륙을 통과해서 열차를 움직이거나 또는 이제 비행기를 움직이거나, 그래서 또 영국을 갈 때는 또 해상을 이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의 육상 운송인, 해상 운송인이 이제 같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러한 것, 처음에 이 출발지부터 쭉 일관해서 영국까지 여러 명의 운송인이 여기에 개입은 되어 있지만, 최초의 그 전 과정부터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운송을 했을 때 그때 발급되는 증권이 바로 통과 선화증권. 그래서 일관 운송이라고 그러죠. through BL이라고. 그러면 환적 선화증권은 이것은 뭐 이해하기가 쉽죠. 부산서 대만을 가야 되는데 뭐 상해도 한번 들리고 그다음에 홍콩도 한번 들리고 이래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들려서 물건을 이제 내려놓고 그다음에 다른 데로 물건을 이제 이적했을 때 이제 그때 발행하는 선화증권. 그러니까 여러 개의 선화증권이 여러 개의 그 선화증권이 이렇게 발행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한 장당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를 운송을 하게 되는데, BL은 한 장인데, 이렇게 BL은 한 장인데, 바로 부산서 상해 구간까지는 누가 운송을 했고, A가 운송했고, 그 다음에 상해에서
홍콩까지는 또 누가 운송했고, 그러면 홍콩부터 대만까지는 또 어떤 운송인이 운송했다 하는 그러한 것을 바로 이 비엘에다가 이제 쭉 표기를 해놨죠. 그래서 각 구간마다 어떤 책임의 소재를 이제 가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환적 선화증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운송증권은 통과 선화증권하고 이제 비슷한데, 처음에 물품을 제조하는 공장으로부터 그때부터 물품을 인도받아가지고 그것이 해상을 거치든 또는 육상을 거치든 하여튼 다양한 여러 가지 다른 수단의 운송수단을 거쳐서 그것이 완료가 되었을 때, 그렇게 완료가 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발행되는 그러한 운송증권, 그것이 바로 복합운송 선화증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드로비엘하고 이제 차이점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Combined Transport Biel이라는 것은 FCR, 즉 그 컨테이너 운송에서 이제 많이 쓰이게 되는 그런 비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디 비엘 같은 건 아까 리시비 비엘하고 이제 거의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단지 표기만 그렇게 다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비엘 이렇게 되는데, 스위치 비엘이라는 것은 만약에 서울서 인도네시아로 가는 이러한 물품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중개하는 업자가 인도에 있는 어떤 그 이건 수입업자가 되겠죠? 이건 수출업자가 되고, 여기 다른 또 제3의 이제 중개인이 있다고 봤을 때, 이거 뭐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3자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서울서 이것이 이제 수출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부산항에서 이것이 선적이 돼가지고 옮기게 되면은 바로 인도에 있는 수입업자는 그 선화증권을 보고 이것의 수출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바로 이 제3자가 그러한 사실을 수입업자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을 때, 이런 것을 바로 일단 싱가포르 처음에 부산서 발급받은 그 선화증권을 회수를 하고, 서울의 수출업도 회수를 하고 자신이 다시 싱가포르에서 선적이 된 것처럼 싱가포르에서 다른 또 비엘을 하나 발급받죠. 그러면 이 비엘은 이쪽에 인도의 수입상에게 이제 인도가 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것을 스위치 비엘이다. 그래서 이제 수출상이 제3의 수출상이 이 수입상에게 수출상의 소재를 알리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스위치 비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화증권의 이제 발행 방식과 배수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래서 선화증권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칸이 이렇게 있죠. 보통 일반적인 것을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 여기에 선사의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consignment 또는 consignee 해가지고 수화인의 주소가 되어 있고, 여기 뭐 리마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운임을 주었다 안 주었다 그런 표시들이 있게 되고, 어떤 물건을 실었다 하는 적화 목록이 여기에 이제 쭉 기재가 되죠. 보통은 이제 이런 양식을 이제 택하게 되는데, 바로 기명식이라는 것은 이러한 난에다가 이 비엘을 수치받을 물품의 수치인 그러한 주소와 이름을 기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기명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어떻습니까? 바로 그 물품을 수치할 사람의 이름이 바로 있게 되니까 누구의 은행이나 이런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화주에게 인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송화인의 이제 배선은 필요가 없고, 그리고 유통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 유통시키려면 배설, 나중에 이 수취인이 거기서 배설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넘기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시시, 그래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줘라, 이것을 to order, 누구에 의해서 지시를 줬던 to orderable access bank, 그렇게 되는데, 보통 이 물건이 수취인이 보통 이제 forwarder, 일반적으로는 forwarder 아니면은 그 은행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죠. 그래서 이 비엘을 이제 수취한 그러한 그 forwarder가 바로 거기다가 누구누구에게 이것을 넘긴다 하는 그러한 그 컨사이니를 여기다 기재를 해가지고 그것을 바로 이제 수입자에게 이제 넘겨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선화증권에 이제 양도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권리가 이제 이전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LC 거래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물품의 점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은행이
은행이 바로 BL을 수출해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또 수입자에게 양도를 하게 되는 그러한 절차를 받게 된다고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어떠한 절차로 이 BL을 양도할 것이냐, 그러한 권리를 표현한 것, 그것이 바로 기명식, 지시식, 소지인식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 소지인식에 보면 단순 소지인식에서 bearer로 이렇게 되면 바로 이 물품을 이 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물품을 내줘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bearer가 되는 것이고, 선택 소지인 것은 바로 누구누구에게 주든지 또는 이 BL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주든지 하여튼 그 양자택일에서 그것을 기재하도록 한 것, 그것이 바로 선택인 소지인식이 되는 것이고, 무기명식이다 하는 것은 일명백지식이라고 수화인을 공란으로 이렇게 두고 있다. 여기 이제 아무것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화주에게 갔다면은 뭐 화주가 바로 자기를 기입을 해가지고 물건을 찾아가면 되는 것이고, 포워드에게 왔다면 포워드가 다시 여기다가 뭐 투 오더로 해가지고 자신의 포워드를 기재를 하고 또 물품을 화주에게 넘겨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자유로운 방식을 택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난을 이제 공란으로 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무기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더티 비얼 리마크 난에다가 선화증권을 발급받았는데 여기에 뭐 two piece, 뭐 broken 이렇게 뭐 두 개가 뭐 부서졌더라, 뭐 이런 사항이 이제 BL에 기재가 되면 그 BL은 바로 은행에서 이제 매입을 거절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되면 이러한 BL은 바로 dirty BL 또는 foul BL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clean BL로 바꿔줘야지만이 그 이제 매입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바로 그럴 때 선사에게 바로 이렇게 파손이 된 것은 선사의 책임 아니고 이 물품의 운송을 위탁한 화주에게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화주인 내가 전부 다 보상하겠다 하는 어떤 각서를 선사에게 제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클린 BL로 다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때 선사에 제출하는 그런 각서, 그것을 바로 또는 보증서, 그것을 파손화물 보상장, 서 Reliable Indemnity LI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화물선치 보증장, LG를 배우시게 되는데, Letter of Guarantee, 보통은 이제 수입국과 수출국의 거리가 가까울 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일본에 무슨 오사카에서 물건이 왔다. 그래서 자, 이것이 부산에 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틀 만에 왔단 말이에요. 이틀 만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화주는 이 물건을 찾아서 빨리 통관을 해야 되는데 이 BL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BL, 그죠? 은행을 거쳐서 또 오게 되니까 물건은 이미 도착되는데 BL이 한 7일 뒤에나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된다면은 물품을 빨리 통관을 해가지고 판매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그 수입자로서는 참으로 그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BL이 도착하기 전에 이 수입상이 이제 물건을 찾아갈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러한 조치를 이제 은행에 요구를 하고, 그럼 은행이 이 BL 대신에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권리 증서를 이 수입상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화물선치 보증장, Letter of Guarantee, LG라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은행에서 이것을 LG를 발급받으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 다음에 비용도 들고, 또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바로 이러한 경우에서는 LG를 발급받지 않고 서렌더 비엘을 이제 발급받게 되죠. 서렌더 비엘은 보통 Seaway Bureau 이렇게 되겠는데요. 원래의 정식 명칭은 Seaway Bill이죠. 근데 보통 실무에서는 서렌더 비엘이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처음에 물건을 선적할 때부터 서렌더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선사에서는 바로 이렇게 원래 그 비엘은 오리지널 3장이 발행되잖아요. 3장이 이렇게 발행이 되는데 이 3장을 발행하는 대신에 한 장의 서렌더 비엘만 발행을 해가지고 포워드에게 팩스로 바로 이제 전송을 해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 포워드로부터 이 서렌더 비엘을 바로 인수받아가지고 화주는 이제 물품을 통관하게 되는데 상당히 간편하죠. 다른 비엘보다는. 그런데 이것은 바로 LC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LC에서는 절대 불가.
죄송합니다. 이 신용장 방식에서는 바로 그 물품의 점유권, 그것을 전부 다 은행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을 경유를 해서 BL이 수입상에게 인도되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바로 포워드나 수입상에게 직송되는 이러한 서런드 BL은 신용장 방식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LG가 이렇게 발급받아서 그 수입상은 BL이 도착하기 전에 물품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일단 LG가 발급되면은 선화증권이 도착했을 시 이를 지체 없이 선박회사에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수입자가 이 LG를 발급받아 가지고 물품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7일이 지난 뒤에 다른 사람이 이 BL을 들고 와가지고 물품을 내달라 하고 선사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선사로서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BL의 소지자가 바로 그 물품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한 소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두 개가, 그죠? 주인이 두 명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LG가 일단 발행이 되고 나면 나중에 은행에 이 BL이 오리지널 BL이 도착이 되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선사에 이 선박회사에 제출할 것을 이제 명시화하고 있다. 다음에 LG가 발급되면 후에 제시된 선적 서류에 하자가 있더라도 신용장 개설은행은 지급 또는 인수를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간단하죠. 처음에 원래 이 BL에 하자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처음부터 매입은행은 이 BL을 매입을 하는 걸 거절했겠죠. 그런데 그 BL이 도착하기 전에 이 개설은행이 먼저 LG를 발급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발생되는 그 BL의 하자에 대해서는 바로 이 은행으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 항변을 이제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은행이 확인을 해가지고 LG를 다 내줘서 통관을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리지널 BL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있더라. 그래서 하자가 있든지 또는 처음에 이제 매입은행이 이걸 매입을 해서 나중에 지급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BL을 보니까 여러 가지 하자 사항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거절한다. 이런 것은 서로 이제 모순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바로 한번 LG가 발급되면은 그 뒤에 있는 BL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매입은행이나 개설은행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한다든지 인수를 거절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LG에 의해서 이것에 의해서 만약 은행이 이것에 대해 다 책임을 지고 바로 LG를 발급하게 되니까 이 LG가 한번 발행에 대해서 물품이 인도가 되면 그러한 화물에 대해서 어떤 하자 사항이 이제 발견됐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화주 및 이런 수입자와 은행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선화증권상의 이제 과실조항과 면책조항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선화증권에서는 보통 이제 선사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사항을 이제 규정해 놓은 그런 것들이 타이핑 조항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일단 보게 되면 항해과실이 있고 상업과실이 있다. 그래서 항해과실이라는 것은 어떤 불가피하게 전체의 그 적재물과 그리고 안전한 그러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당한 조치에서 취해진 그러한 안전행위에서 기인한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선사로서는 면책된다 하는 것이 바로 항해 과실이 되겠고, 그다음에 상업 과실이라는 것은 선사가 이제 책임지는 것인데 물품을 뭐 선적하거나 또는 하역하거나 또는 운항 도중에 어떤 부딪히거나 깨지고 이래가지고 물품에 파손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선사가 책임진다. 이런 이야기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1호 약관에서 deviation clause죠. 이것은 어떤 정상적인 항로로, 규정된 항로로 가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부산서 싱가포르를 갈 때는 정해진 항로를 쭉 가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 태풍이 몰려온다든지 또는 기타 자연재해가 예측이 돼가지고 이 항로를 이탈을 해서 우회해서 다시 싱가포르로 가게 되는 것. 그래서 항로를 바꾸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2로에서 deviation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정상적인 경우에 해당이 돼서 항해 노선을 바꿨을 때 이런 것들은 선사로서는 면책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료 약관이 되겠고, 그러나 어떤 그 밀수를 한다든지 나중에 이제 보험에서 또 다루시게 되는데, 밀수를 위한 거라든지 또는 어떤 그 미륵국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러 항로를 이탈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범법행위가 되니까 이것은 선사로서는 이제 면책사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고가품 약관 이런 것도 처음에 물품을 선적했을 때 운임을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신고하지 않은 그러한 고가품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일정 선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하는 것이 고가품 약관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관습법상의 선주 면책 내용이 다 보험에서 이제 다루시게 되는 내용인데, 어떤 천재지변이 났다든지 또는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입었다든지 뭐 그런 것, 그다음에 적으로부터 습격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선사로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즉 면책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나중에 이제 보험에 가서 또 상세하게 다루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꼭 뭐 물품이 배로만 운반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이제 비행기도 사용하게 되고 다양한 운송수단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에어웨이비로 해서 항공화물 운송장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아까 앞 강의에서 국제 해운 운송에 대해서는 항공화물 운송장에 대한 개념, 그리고 복합 운송 주선인, 그리고 거기에서 해상 운송 대리점, 그다음에 해상 운송 혼재업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미리 배우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쉽게 이제 이해가 되실 건데, 물품이 이제 해상 운송을 이용한다. 그래서 선사를 이용하게 되면 그 선사에서 이제 발행되는 것은 BL이라 그러고, 비행기에 의해서 물품이 운송될 때 바로 항공사로부터 발급받는 그러한 운송 서류는 에어웨이비라고 그러죠. 이것이 하는 기능은 BL하고 똑같은데 성질과 그리고 어떤 그 법적인 제한 그런 것들은 BL하고는 좀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항공화물 운송장과 해상산하증권에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항공화물 운송장은 유가증권에는 단순한 화물 운송장이다. 그런데 이 BL을 소지한 자에게 배설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그런 유가증권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운송을 한다는 그러한 증명서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선화증권과 같은 그런 유가증권이 아니다. 그리고 비유통성, 바로 그렇게 배설을 하게 됨으로써 다른 제3자 또는 제4자, 5자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양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BL과는 달리 non-negotiable, 그래서 비유통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명식이다. 그래서 to orderable access bank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컨사인인 안에 이것을 받을 그 수취인의 주소와 이름이 바로 이렇게 명기가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BL하고 이제 다르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치식이다. BL 같은 경우는 그것이 완전한 성격, 법적인 성격을 가지려면은 본선에 적재가 됐다는 그러한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에어웨이비는 막 창고에서 있고,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비행기가 이렇게 공항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바로 그 해상 운송 같은 경우는 그죠? 바로 이렇게 실었어야지만이 법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데, 바로 이 에어웨이비는 이 비행기에 실기 위해서 창고에서 이 물건을 입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입고했을 때 그것으로서 증빙하는 서류, 그것에 국한한다. 그 역할이 BL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창고에서 운송을 위해서 물건을 리시브드 했으면은 그것으로서 바로 BL과 똑같은 기능을 하도록 한 것이 바로 에어웨이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화물 운송장은 바로 이것은 물품을 운송을 부탁하는 송화인이 작성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선화증권은 선사가 이것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뭐 수출을 하는 그 화주가 직접 거기다 뭐 기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는 후워드들이 이것을 이제 대행을 해가지고 이 에어웨이비의 이제 진행을 도와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포장과 화인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보통 어떠한 물건을 수출입을 하게 될 때는 당연히 그 물품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포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그 포장을 할 때 들어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매매 계약서 상에 서로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은 거기에 내 물건은 어떤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해달라 하고 보통 수입자가 그것을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수출자는 그러한 요청대로 포장을 이제 이행하게 되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물품이 이제 파손되기 쉬운 거라든지 무슨 액체가 있어가지고 세워내기 쉽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죠. 또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수입자가 물품을 분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포장에 어떤 양식을 이제 규정해 줄 수 있는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다른 화물과의 그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에서 이 포장을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일단 카툰 박스가 이렇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먼저 그 수입자가 내 물품은 포장지에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제일 큰 게 이제 주화인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내 물건은 육안으로 봤을 때 포장지 바깥에 봤을 때 뭐 하트 모양으로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또는 뭐 이렇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죠. 바로 이렇게 가장 크게 보이는 그러한 마크 그것이 바로 주하인 그래서 이제 메인 마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어떤 만약 부산서 싱가포르로 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바로 싱가포르이 이제 최종 목적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최종 목적항인 싱가포르이 여기에 기재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데 환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경유지가 또 있게 되고 그리고 요 밑에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는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것이 이제 여기에 기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로트 넘버 해가지고 one of two 이런 식으로 또 표기가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로트 넘버 이렇게 있어요. 로트 넘버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이 만약 카툰 박스가 만약 100개다 이렇게 되면은 수입한 그 화주로서는 어느 박스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의 단일의 화물을 수입했다면 별개의 문제지만 그 100개의 박스 안에 각각 다른 상품이 전부 다 적재가 되어 있다, 포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분류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패킹 리스트를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카툰 박스에 번호가 찍혀져 1번, 2번, 3번 해가지고 1번 박스에는 뭐가 실렸다 이런 것들을 이제 쫙 기재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패킹리스트를 받아본 이제 수입 화주는 바로 3번 박스에는 어떤 게 있구나, 5번 박스에는 어떤 모델이 들어가 있구나, 그게 몇 개 들어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일단 분류가 아주 용이해지고 또 그것을 이제 집화하기가 또 상당히 편리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적을 완료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 패킹리스트 이런 것들을 바로 그 팩스로 그 수입 화주에게 이제 전송을 하게 됨으로써 상품을 분류하고 그리고 집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제일 크게 나타난 것 이것을 shipping 마크 이거 전체 죄송합니다. 이 전체를 이제 나타낸 것을 바로 shipping 마크 하인이라 그러죠. 하인이라 그러고 가장 크게 그 물품을 특징을 이제 나타낼 수 있게 한 것 이것이 바로 메인 마크에서 주 하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목적항을 적은 것 이것이 바로 포트 마크다. 그래서 이 포트 마크가 누락이 돼 버리면은 중간에서 이 물품이 이제 엉뚱한 데로 간다든지 또는 이제 제 목적항을 찾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 목적지 한 것 포트 마크가 누락된 것을 무인 화물이라고 한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종종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고 그러면은 처음에 싱가포르로 가야 될 이러한 물건이 엉뚱하게 홍콩으로 갔다. 그렇게 되면 홍콩 세관에서는 이러한 그 화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공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화주를 찾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 물품을 이제 창고에 계속 놔둘 수는 없으니까 매각 처분하고 그래서
매각처분의 사실을 또 이제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주가 나타나게 되면은, 전체 물품에서 뭐 운송비라든지 통관비라든지 이런 경비를 다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화주에게 돌려주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화주에게 화주를 살 수 없다. 이렇게. 그리고 화주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판명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매각된 금액, 그리고 매각된 금액에서 관세와 기타 경비를 차감한 그러한 금액을 이제 공탁기관에 그것을 이제 공탁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표시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러한 포장을 뭐 거꾸로 세우지 마라. 그리고 갈고리를 찍지 말라. 이래가지고, 이런 표시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갈고리를 찍지 마라. 뭐 이런 표시도 있게 되고, 이것은 이제 주의 표시에서 코션 마크라고 그러죠. 자, 요렇게 화인에 대해서, 그림에서도, 보여지고 있지만, 이런 것도 시험에 빈번하게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선화증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다음 장에서는 또 해상보험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된다고 수고하셨습니다.